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자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쉬운 질문 같지만 답변하기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면접위원이 왜 지원자의 가장 큰 성과를 알고 싶은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원 직무와 관련한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성과가 있지만 그 지원 직무와 관련한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영업 직무에 대한 면접 중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저는 B2B 에어컨 매출을 200억 단독으로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 되면 좋겠죠. 만약 저는 SCI급 논문 제1저자입니다 는 대단한 것이지만 지원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면접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력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력 면접 중 지금까지 지원자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면 면접 결과는 99.99% 불합격1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쉽지 않은 답변이죠. 따라서 학교 또는 대외 활동 중 지원자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성과를 부담 없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평점이 4.3인 것도, 전공 과목 중 어려운 과목이 진짜 있는데 이 과목이 학점이 높은 것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학교 활동 중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답변을 주제로 이렇게 딱 정했으면 그 다음은 바로 스타로 정리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참고로 성과로 좋은 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서 이전보다 결과가 좋거나,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시장을 발굴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하는 등입니다. 꼭 이 카테고리에 들지 않아도 뭔가 좀 새롭게 만들고,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과거에 개선을 하고 이런 내용이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최고의 결과라는 게 누구누구보다 최고라기보단 내가 해봤는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과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면접에서는 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주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2가지 주제를 준비해 가세요. 정말 대단한 것이 없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성과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단 경력 지원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성과를, 신입 지원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으니 이 학교 생활 동안 이룬 최고의 성과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면접위원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원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누구나 그리고 반드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면접위원의 그 장점을 말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장점을 면접위원에 말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면접에서 장점을 말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면접위원은 앞으로 함께 일할 여러분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떤 특징, 그 중에서도 스스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을 매우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반드시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장점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면접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잡 디스크립션, 즉 채용 공고입니다. 직무, 필요한 경력연수, 수행할 업무, 채용 기본 요건, 필요 기술, 우대사항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런 채용 규모와 내용을 딱 확정을 하면 잡 디스크립션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채용 공고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신 후 회사가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반드시 찾은 후 본인의 장점과 꼭 연결을 하세요. 무엇보다 절대 증명할 수 없는 장점을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잘 생각이 안 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를 막 이렇게 풀거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의 장점은 땡땡땡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장점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장점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 있고요. 정말 못 찾겠으면 부모님, 친구, 인턴할 때 선배 등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본인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면접에 제발 압도되지 마시고요.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면접위원으로서 저 역시 지원자에게 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단점을 말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 중 내가 이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이 단점을 어떻게 관리할까 또는 어떻게 개선할까 하고 고민을 했다면 면접위원에게 말하면 합격
합격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단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직무와 매우 직접적 관련 있는 단점이면 하지 마세요. 제가 면접 때 한 지원자가 솔직히 본인의 단점을 말해 주었을 때 그 솔직함에 너무 감사했는데 도저히 채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지원자께서 충분히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는지 이야기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함도 좋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겠다. 셋째,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단점은 말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 단점은 코를 고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김이 빠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코 고는 단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닌데. 넷째, 단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단점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다섯째, 단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 2가지에서 최대 5가지 정도로 정리하세요. 저 같은 면접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단점 말고 다른 단점이요. 아니, 또 다른 단점이요. 제가 한 3번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누구나 단점은 있다. 단 여기서 단점은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단점이다. 단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첫째, 단점, 둘째, 단점인 이유와 예, 셋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말하나 마나한 장점 같은 단점 하지 마세요. 지원자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질문, 지원자께서 입사 5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에 어떻게 답변을 준비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자, 첫째, 먼 계획도 중요한데 우선은 당장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면접위원은 진짜 당장 함께 하면서 성과를 내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따라서 먼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입사 후 초기 무엇을 준비해서 성과를 낼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둘째, 입사 초기에는 무엇을 하며 성과를 낼지 보여주었으니까 이제는 바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단, 지원 직무와 연관이 있는 방향에서 성장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입사 후 당장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진짜 성장하고 저 이런 큰 책임을 맡을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쇼텀 골에서 롱텀 골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가 지원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제 과제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해가지고요. 입사 후 제 포트폴리오를 더 채우고 싶습니다. 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여러분이 면접위원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팀보다 개인적 성장이 더 중요한 지원자로 판단이라고 하면서 불합격 점수를 주었습니다. 둘째,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계획은 이야기 마세요. 저는 아이언맨을 개발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셋째, 가급적 돈하고 연관 짓지 마세요.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와 같이 계획에 돈을 넣지 마세요. 너무 속물 같잖아요. 저 사람은 돈 조금 주면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인사 커리어 패스와 같이요. 면접에서 지원자께서 입사 5년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면 진짜 면접 잘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꼭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면접이 종료되기 전 면접위원이 하는 질문이 있죠. 지원자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여러분이 면접위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회사의 직무에 궁금한 것을 꼭 준비해 가도록 하세요. 질문 수준만 봐도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우리는 준비해 갈까요? 저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둘째,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일 때입니다. 이 첫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지원회사에서 일하기 이거 좀 까리한데 이렇게 갸우뚱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 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면 입사 후 함께 일할 동료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와 같이 질문을 하시면 되죠. 또는 여러분이 출장은 괜찮은데 이 출장이 너무 많거나 또 어디로 가는지에
가는지에 따라서 좀 제한이 있다면 입사 후 출장 빈도와 만약 출장을 간다면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 돼요. 둘째 경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지원자로 지원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원자로 입사 후 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등 입사 후 준비된 지원자가 되기 위한 방향에서 질문을 준비하는 거죠. 입사 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게 어쩔 줄 막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와 같은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에 있어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째, 절대 질문 없습니다 와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둘째, 질문에 있어서 면접위원에게 도전적이거나 도발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없을 것 같죠? 가끔가다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질문들을 맥락 없이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에도 이 질문들 사이에도 이 맥락, 컨텍스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넷째, 지원 질문 또는 지원 회사에 관계없는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다섯째, 연봉, 복무생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굉장히 속물같이 보여요. 알아서 다 돼요.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연봉이나 복무생 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그걸 언제 하냐면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오퍼에 사인할 때 그때 여쭤보시면 돼요. 만약에 면접을 보다가 이 부분 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때 질문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원하는 제리멘토였습니다. 안녕.